자, 이번 8시간의 수업은 좀 독특하죠, 그죠? 제목이 금융상품의 회계와 세무상 처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챕터기도 해요. 이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굳은 마음을 먹고 오셨을 거예요. 이 금융상품이라는 거를 완벽하게 공부합니다. 일반적인 회계학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해요. 요에 중요한 건데서 오늘 한번 합니다. 자, 한번 천천히 가보시고요. 교재는 7페이지부터 하면 됩니다. 7페이지. 자, 되셨죠? 자, 책은 놔두시고 일단 칠판을 한번 천천히 봅니다. 천천히. 자, 금융상품. 이런 단어가 우리나라 회계학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Financial Instrum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FI라고 부릅니다. FI. 자, 이런 단어가 여러분은 머릿속에서요. 이 단어를 언제 처음 들으셨을까? 여러분들은 떠올려 보세요. 언제 처음 보셨어요? 언제? 저는 회계사거든요. 올해로 회계사를 제가 만으로 제가 36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계학을 공부한 거는 한 40년 됩니다. 40년 동안 회계학을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할 때 한 30년 동안은 이런 단어는 없었어요. 이 단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봤냐면 2009년도에 봤어요. 2009년도에. 왜 보게 됐냐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알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또 비상장은 일반 기업 회계기준, 이렇게 어떤 새로운 회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0년도까지, 2010년도 우리가 보통 과거 회계 기준이라고 부르고요. 요 둘을 현대 회계 기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회계가 나온 거거든요. 뭐 이 정도는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다만 IFRS는 상장법인이 하는 거고 일반 회계는 비상장이 하는 거다. 이 정도 다 아시죠? 그죠? 이 정도는 알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 회계 기준에는 이 FI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제 말 이해되죠?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시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들이 나온 건 2009년부터 다 나와서 이제 2년 후에 시행하니까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이해되실 거예요. 그죠? 미리 한 2년 전에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봤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국제회계 기준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 어마어마한 강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강의들을 듣고 와도 특히 이 FI를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들어도 모르겠다. 어렵다. 포기할까? 그래서 이게 가장 주범이었어요. 이 현대 회계학에.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저한테 와서 이 국제회계 기준에 대한 책을 써주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썼죠. 2년 시행하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접했어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을 또 생각해 보세요. 아시지만 이건 유럽 애들이 하는 회계예요. 유럽 애들이. 근데 제가 유럽을 가서 근무해 본 적도 없고, 그죠?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거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저 자체도. 근데 이거를 그냥 딱 번역본이 있으니까 그걸 주고 저더러 이거에 대한 해설서를 쓰래. 생각해 보시면, 제 거 원본은 줘야지. 나눠드리고, 원본은 놔주고. 나눠드리는 거 그냥 갖고 계세요.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요. 자, 그럼 제가 이런 단어를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는데 이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에 대한 회계학 책을 써달라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이걸 어떻게 공부했겠어요? 보나마나.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미 뭐 금감원이나 회계기준원이나 이런 데서 얘를 강의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미요. 그죠? 그 자료들을 받아봤고요. 봐도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도움이 됐던 게 누구였냐면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이 IFRS 반대말이 US 갭이에요. 요게 미국 회계 기준이고 이걸 공부하는 시험이 AICPA잖아요. 다 아시죠? 미국 회계사. 그래서 우리 아이파가 가장 대표적으로 요 AICPA를 공부시키는 학원이에요. 우리 학원이. 우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아이파라는 이 학원에, 그죠? 아이파 국제에 가면 정말 베테랑들이 있어요. 강사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이 친구들은 워낙 오랫동안 AICPA, 미국 US 갭을 강의하던 친구들이라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비슷해요. 그럼 이 친구들이 IFRS를 강의한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 강의를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았고요. 이 친구들은 워낙 이런 개념에, 그러니까 이런 FI라는 건 US 갭도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 강의를 들었던 게 제일 도움됐던 것 같아요. 역시 왜냐하면 강의를 또 오래 하던 친구들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이구나 뭐 이렇게 하고요. 뭐 그래서 한 10년 지났죠. 뭐 10년 지나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이런 금융상품 강의라면 그냥 뭐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내가 이런 거 좀 편히 강의할 수 있구나 사람들에게, 그죠?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것만 강의하는데, 그죠? 뭐 그냥 편히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의 생각은, 그렇죠? 저한테 이거 들으신 분이, 그죠? 제일 잘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해요. 도움 무지하게 되실 건데, 근데 미리 말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얘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지 않은 것들 수두룩하게 나오고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외우셨는지 마음속으로 물을게요. 외우셨어요? 외우셨죠? FI가 그렇게 많으세요? 회사에 금융자산, 금융부채들이? 모르겠어요. 이런 수업을 8시간을 그저 싸잡아서 들어오시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주 큰, 우리보다 좀 더 상장법인들이 많이 오는 데들도 FI 해도 한 20명밖에 안 와요. 아주 애매해요. 어려워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외우셨는지는 몰라도 아마 거의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죠? 강의를 하면, 왜요? 2개 회계 기준이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일단 어디서 왔는지 제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2번 중에 1번만 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오늘 오신 분, 국제회계 기준 하는 데서 오신 분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오케이. 일반 기업 회계에서 하시는 데 오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자, 얼추 봤죠? 이렇게 섞여 있죠? 섞여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뭐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섞어서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제회계 기준에도 이 단어가 있고 일반 회계에도 이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을까 다를까? 약간 달라요. 100% 똑같진 않아. 이해됐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오늘? 둘 다 배우면 되잖아. 그죠? 쭉 강의하다가 국제회계는 이렇게 하는데 일반 회계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양쪽 회계에 대한 이해를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나? 그럼 더 좋은 기회잖아. 그죠? 여러분이 일반에서 왔든 국제에서 왔든 일치하지가 않는다니까? 다만 그렇게 많이 안 틀려. 이러니까 양쪽 다 배우면 좋을 거잖아. 그죠? 여러분 오늘 잘 왔네. 2개를 다 배울 거고요. 2개를 다 배울 거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 FI 진짜입니다. 얘 때문에 회계학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부터 보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보나마나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 정의가 있겠죠. 그죠?
정의가 있어요. 이건 양쪽 회계 기준 똑같아요. 칠판 보시고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A와 B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거래 상대방이에요. 거래하는 사람. 그러면 이 거래 상대방들이 뭐예요?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거래를 한다라고 그러고요. 공식 명칭은 컨트랙, 계약이에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한쪽은 법인이고요. 또 한쪽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계 처리는 개인 안 하니까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거래를 하고 계약을 했더니 이쪽은 뭐가 나와요? 금융자산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쪽은 뭐가 나와요? 금융부채 또는 자본이 나온대요. 거래 결과가. 그래서 용어 정의가 FI, Financial Instrument는 거래 상대방의 이 거래 계약에 따라 한쪽은 금융자산이 발생하고 다른 한쪽은 금융부채나 자본이 발생하는 이 둘이 맺은 계약을 총칭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저로서도 뭐야? 이렇게만 읽어드리는데 그죠? 저로서도 잘 납득이 안 가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이게 낫죠. 그냥 금융자산이 뭐예요? 금융부채는 뭐예요? 이게 낫지 않겠어? 그렇죠? 이게 낫겠죠. 자본은 모르시는 사람이 없잖아. 자본은 자산에서 아이고야 부채를 뺀 놈이니까 뭐 너무 잘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뭐예요? 금융부채가 뭐예요?를 설명하는데 문제는 국제회계 기준은 한 몇 개, 40몇 개 기준서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게 1109호예요. 그러니까 이 호라는 건 하나 논문으로 보시면 돼요. 국제회계 기준은 논문이 한 40몇 개 정도 있는데 그죠? 그 중에 하나의 논문이에요. 일반 회계는 그냥 장이라고 돼 있어요. 몇 장 몇 장인데 몇 장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자, 문제는 봐요. 기준서가 한 40몇 개인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가 이 안에서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 나오고 금융부채 회계 처리 나오고 자본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1109호는 우리나라 전체 회계학의 한 절반을 차지합니다. 이 기준서 하나가. 그러니까 그죠? 제가 회계학을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을 떠들잖아. 그죠? 거기에 한 절반 정도 비중이 1109호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8시간 갖고도 실제로 회계학을 FI 떠들긴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바로 가요, 여러분요. 금융자산이 뭐예요라는 거는 교과서에 써 있죠? 뭐 써 있을 거야. 맨 밑에 가면 박스가 나오네요. 근데 박스가 그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다 7페이지는 보고 계세요? 7페이지 보세요. 그럼 7페이지 맨 밑에 박스 위에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그리고 자 기준서가 몇 호라고 써 있으세요? 몇 호? 안 들려요. 몇 호? 1032호. 칠판. 회계사님 1109호라고 쓰셨잖아. 네. 그런데 1032호는 뭐냐면 그러니까 기준서가 FI랑 관련된 게 두 개인데 쉽게 금융자산이 뭐예요? 금융부채가 뭐예요? 자본이 뭐예요? 라는 이런 분류는 1032호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회계 처리는 1109호에서 해요. 제 말 아셨어? 그죠? 아셨어? 이렇게 할게요. 그럼 1032호에서 금융자산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보면 1번, 2번 넘겨가면 뭐 3번에 동그라미 1, 2번 있죠. 그쵸? 여러분 1, 2, 3, 4까지 나오죠. 기억하세요. 4번은 안 잡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1번, 2번, 3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정독하고요. 지금 외우시죠. 지금 외우세요. 외우세요. 여기다 제가 간단히 쓸게요. 간단히 쓸게요.